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 결과는 약도 주고 병도 준 것과 같았습니다. 즉 약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반면에 병은 연준의 사상 유례 없던 초고속 금리 인상 다음으로 이어지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실제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다소 조절은 되겠지만 고금리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초고속 압축적 긴축 정책으로 인한 경기 침체 가능성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파월 연준 의장이 가장 주목한다는 결정적인 경기 침체 예고 금리 지표마저 역전되어 경기 침체의 도래가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포커스 글루톡은 경기 침체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보고 파월 의장이 100%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는 경기 침체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식시장 저점과 이에 대응한 역발상 투자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커스 글루톡의 우호 박사입니다. 아래 사진은 미국의 33대 대통령을 지낸 트루먼입니다. 트루먼은 2차 세계대전 말기부터 한국전쟁 휴전 직전까지 재임하면서 나토의 창설과 마셜 플랜 등 국제 정치사에 굵직한 업적을 남긴 지도자로 널리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명 미디어 잡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트루먼은 정치적 거물이면서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즉, 내 이웃이 일자리를 잃으면 경기 침체, 리세션이고, 너 자신이 실업자가 되면 공황, 디프레션이다.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일자리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40년 이래 거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대행진으로 치러야 할 고통, 파월 의장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페인, 즉 경기 침체가 오면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경기 침체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여기 뽀순이가 묻습니다. 경기 침체의 정확한 정의가 뭐야?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경기 침체의 정의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어.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란 기술적 정의와 공식적 정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술적 경기 침체란 미국의 인구통계국 쉬스킨 연구소장이 고안한 개념입니다. 실질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최소한 연속 2분기 마이너스, 즉 역성장을 기록하면 기술적 경기 침체로 분류합니다. 1974년에 뉴욕타임즈가 이 개념을 기사화하여 보편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는 전미경제연구소, 즉 NBER의 경기순환판정위원회가 발표합니다. 경제 전반에 걸쳐서 경제 활동이 우축되고 실질 GDP, 소득, 고용, 산업 생산, 도소매 판매의 하락이 수개월 동안 지속될 때 공식적 경기 침체로 인정됩니다. 여기서 이 그래프를 보면 미국 경제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GDP 성장률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여 기술적으로는 이미 경기 침체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아직 경기 침체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아래 그림은 역사적으로 1947년부터 현재까지 NBER이 공식적 경기 침체로 발표한 기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색 막대가 경기 침체 구간이고요. 그래프 아래의 빨간 점들은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때입니다. 2회 연속 마이너스 역성장을 보이면 예외 없이 공식적 경기 침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3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가 플러스로 돌아서서 향후 경제 지표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지켜보면서 NBER이 공식적 경기 침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현재 경기 침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그래프는 뉴욕 연방은행 자료입니다. 컨퍼런스 보드와 같은 민간 기구도 발표하지만 국가기관이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 하나만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향후 1년 이내에 찾아올 수 있는 경기 침체 확률을 국채의 스프레드로 예측한 자료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2023년 9월까지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23%입니다. 수치가 낮은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30% 이상이면 예외 없이 경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경기 침체 임계점까지 7%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설명했듯이 경기 침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선행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장단기 금리차가 가장 민감합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듯이 푸른색 선으로 표시된 10년물과 2년물 국채의 장단기 금리는 지난 7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역전되었습니다. 반면에 빨간색의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 장단기 금리는 10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역전되었고요. 3개월물 금리는 연준의 금리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으므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11월 16일 현재 두 장단기 금리 차가 각각 마이너스 0.68%와 마이너스 0.65%로 모두 역전되어 있습니다.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당시 이래 최대 역전폭입니다. 역사적으로 1978년 이래 10년물과 2년물 국채 금리는 총 7번 역전되었으며 1998년 한 번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파월 연준 의장이 전미 기업 경제학회 나베 컨퍼런스에 기조연설자로 초대되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파월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바로 여기 보도 기사에 밑줄 친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약해서 번역해보면 연준은 금리 정책 결정 시 100% 설득력을 가지는 18개월 수익률 곡선에 주목한다. 또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에 착수해야 하고 이는 경제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약한 경제란 물론 경기 침체를 뜻합니다. 위에서 18개월 수익률 곡선이란 보다 정확한 용어로는 단기 선도 스프레드, 니어텀 포워드 스프레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했듯이 이것은 18개월 국채의 선도 금리와 3개월 국채의 현물 금리 차이입니다. 이 스프레드가 제로보다 큰 정상적인 값을 가지면 연준에 여전히 금리 인상 여력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값으로 역전되면 경제가 약해져 경기 침체에 진입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착수해야 합니다. 여기 그래프를 자세히 봅시다. 빨간색은 10년물과 3개월물 국채의 금리차로 바로 앞에 슬라이드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진한 회색선이 1996년부터 현재까지 단기선도 스프레드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4번 역전되었고요. 1998년 한 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금년도로 이 스프레드가 지난 5월 187bp로 정점을 찍고 수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1월 10일 마이너스 13bp로 역전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준이 곧 금리 인하에 착수해야 하고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결정적인 빨간 신호가 깜빡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왼쪽 그래프는 1973년 이후 약 50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단기 선도 스프레드 역전 이후 경기 침체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그 기간을 분석해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기까지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18개월로 평균 11개월 걸렸습니다. 이 데이터를 현재 상황에 대입해보면 앞으로 내년 1월부터 2024년 6월 사이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2023년 11월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에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역전 후 수익률은 최대 2.2% 상승해서 최소 46%까지 하락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4% 떨어졌고요. 그러나 향후 수익률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뽀순이가 묻습니다.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온다는데 투자는 어떻게 해야 좋으니? 뽀시기가 대답합니다. 경기 침체는 오히려 투자의 기회라고 하던데 너무 걱정하지 마. 그렇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코노미스트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벤 슈타인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기 침체 때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왜 그럴까요? 여기 그림을 봅시다.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7개월 먼저 정점 A점으로부터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조정장을 거쳐 약세장에 진입하고 경기가 바닥까지 내려가기 6개월 전에 선행하여 B점에서 바닥을 형성합니다. 그 이후 대세 상승장에서 C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나 경기 침체기에 주식시장이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기는 하지만 정확한 시점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식시장에 저점이 형성되는 B점 부근의 타원형 점선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여 장기 적립식 투자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뽀시기가 말하듯이 경기 침체는 경기 회복 후 대세 상승장에서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마다 이때쯤이면 월스트리트의 대형 투자은행, 자산운용 전문기관, 연구소들이 새해 주식시장을 전망하고 주가 지수를 예측합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릴 때도 많죠.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금년 말 5,000포인트 이상을 예측한 기관도 수두룩했습니다. 그나마 모건 스탠리는 4,400포인트로 예측하여 가장 적게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 모건 스탠리의 자료를 가져와 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접근하는데요. 경기 침체로 베어 마켓이 지속되면 현재에서 12% 하락하여 3,500포인트까지 밀릴 수 있고, 현 상황에서 보합세가 유지되면 기준선 3,900포인트에 머물게 되고, 상승장으로 전환되면 4,200포인트까지 5% 오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미래의 지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각자의 투자 판단에 참고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다룬 주요 내용과 향후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응한 투자 전략을 포커스 포인트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파월 의장이 100% 설명력을 가진다는 단기 선도 스프레드가 최근에 역전되어 경기 침체의 결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력의 소진데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고 초고속 긴축 통화 정책의 압박으로 경제 성장은 하향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둘째, 역사적으로 단기 선도 스프레드 역전 후 2에서 18개월, 평균 11개월 후 경기 침체가 도래했다. 경기 침체 기간 중 S&P 500 지수가 평균 24% 하락했으며, 주식시장은 경기 저점이 오기 전에 평균 6개월 선행하여 바닥을 형성했다. 셋째, 따라서 적어도 5년 이상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 침체는 최대의 투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저점 형성 이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한 리밸런싱과 분할 매수의 역발상 투자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시장 전망 시나리오별 밸류에이션에 따라 배당 성장주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한다. 직장인, 은퇴자산 준비를 위한 투자자들은 경기 저점 부근에서 SPY, QQQ 등 주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는 상장 지수 펀드 ETF를 장기 적립식 투자로 분할 매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은 제 서재에 있는 김수영의 시집입니다. 김수영은 1950, 60년대 가난했던 시절 당대의 시대 상황을 철학적이고 비판적으로 표현한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시집 맨 끝에 가면 풀이라는 시가 나오는데요. 김수영은 이 시를 마지막 역작으로 남기고 시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김수영은 이 시에서 풀은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고 바람보다 더 빨리 울며 바람보다 더 빨리 일어난다고 읊고 있습니다. 풀은 비록 연하고 약한 존재지만 거센 바람을 이겨내는 강인함과 먼저 행동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거대 시장 앞에서 투자자는 풀처럼 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풀처럼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먼저 하락하고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바닥을 차고 일어나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김수영의 노래한 풀의 강인함과 지혜로 우리 모두 현명한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블로그 우보의 경제나무 링크에 들어가면 영상의 전체 방송 대본을 읽어볼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커스 네트워크는 돈과 힘이 되는 경제나무를 키우며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향해 우보 말리를 걸어갑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